자, 이거 전체적인 건 아닌데 큰 흐름으로 볼게요. 이공계가 있고요. 인문계가 있어요. 문과라고 표현할게요. 편의상. 자, 그럼 이공계가 취업이 잘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이에요. 그 제조업에서 전색을 이끌어 나가는 산업이 우선 전자재료 산업이고 디스플레이 산업은 요즘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데가 삼성 같은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공계들한테 반도체가 큰 기회를 줘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몰입하게 되고 하이닉스라든가 지금 반도체가 동화인캔 같은 평강판 만드는 장비 기업, 재료 기업들도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장비 기업들, 팹리스, 파운드리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공계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문과는 그 기회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공계들이 저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부분은 과거의 산업. 저는 넥스트 기계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의 기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를 떠올렸죠. 제가 한 13년도 이럴 때 플란트 협회에서 강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플란트 산업이 굉장히 부흥하니까 그 인력들이 부족해가지고 정부에서 인력 육성 작업 같은 걸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산업은 산업 채용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업의 비전도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럼 넥스트 기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음 버전 넥스트 메커니즘 관련된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건 전장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산업. 여기는 기계도 가고 전자도 가고 재료도 일부 가겠죠. 그런 전장 산업이 있고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배터리 관련된 산업이죠. 그죠? 배터리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일부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현대모비스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여기 들어오는 거고 이노베이션도 여기 들어오겠죠. 이번에 BMW도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SK이노베이션, LG 삼성하고 같이 사업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들한테 또 다른 파트는 뭐냐면 학점이 낮아서 학교가 낮아서 기사는 갖고 있고 한국사와 커말이 있고 ACS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 공기업을 봐요. 이걸 함께 보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총괄을 쓰면서 공기업을 보거나 하이닉스의 유틸리티 직군에 도전하면서 공기업을 보는 친구들이 있고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도전을 대부분의 전화기, 상공가 다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트를 보는다고 하면 저는 이런 데 말고 산업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게 다음 버전의 지금 바이오. 그러니까 복제의학 말고 지금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앞으로도 투자가 많아질 거예요. 여기에 지금 또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넥스트 메커니즘 하나 빠졌다. 저는 여기다 방위산업도 넣어요. 국방산업도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하고 볼륨이 커질 만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인데 이런 기회의 요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놀아요. 이공계들은. 그럼 문과들이 노는 파트가 어디냐라고 보시면 반도체만큼이나 지금 채용이 많은 쪽은 어디냐면 금융이고요. 어디냐면 다시 말해 제1금융권 은행이에요. 여기가 지금 채용이 많아. 그거는 반도체처럼 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인력 세대 교체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뽑고 여기는 뭐냐면 블라인드 전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꼬여있는 여러분들의 나이와 공백 관련된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함께 여기를 도전하는 친구들 어디 있어? 공기업, 그러니까 시장은 원래는 문과 취업이 어려우니까 공기업만 봤던 친구들이 채용 전형 자체가 비슷해지고 오히려 전공을 많이 안 뽑고 채용을 많이 하고 여성 채용이 여기가 5대5가 살짝 넘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과 금융에 대부분 도전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산업으로 봐야 되는 건 산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지방 강의하고 여러분 직업방송 하다 보면 채용 트렌드가 뭐냐. 채용 트렌드는 한 가지예요. 안 뽑아요. 그러니까 안 뽑는 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지금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12년도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뽑는 거 처음 보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앞으로도 안 뽑을 것 같아. 그런데 짜증나는 건 뭐냐면 안 뽑으면 공채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공채는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 20년 상반기 때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문정권에서 기업들 압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채용 공고를 띄워요. 분위기 살리려고. 근데 채용 인원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문과들은요. 저는 산업이 아예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아지는 산업과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영업이에요. 죽으나 사나 그나마 문과들에게 기회가 있는 곳이 여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전문적인 스텝 직구는 쓰는 친구들이죠. 저는 문과 학생들이 이공계들 찍어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영업력으로 찍어 누르건가 아니면은 뭐야 여기 이제 추가되는 게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다가갈 수 있는 어학력으로 찍어 누르던가 안 그럼 스텝 직군에 대한 전문성 여기서 나오는 건 재무와 회계죠. 그러니까 문과들이 못 배우고 이공계들이 못 배우고 문과들만 그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데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갈림길 여기 몇 개야? 8개 중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8개 길 진로를 내가 걸어갈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라는 의사결정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자 취업 종결 라인을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날 거냐. 두 번째는 내가 이공계고 내가 문과면 내 도전은 지금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되냐. 자, 우선 여기서 커트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공기업 포지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의사결정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딥다 중요한 건 NCS 경쟁력이에요. 공기업 서류가 원래 잘 붙어요. 면접 2대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 공기업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 취업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NCS인데 자, 지사 시험 여러분들 이번 시험 봤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라기보다는 유형 변화도 별로 없고요. SK나 LG도 유형 변화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CJ도 작년 자, 언제야? 올해 상반기 때, 전형 바뀌고 하반기 때 그다지 큰 변화는 또 없었어.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전형이라는 거, NCS나 인적성이라는 건 어느 정도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공기업들은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그 연구소에 외주 주는데 계속 바꾼단 말이야. 유착관계 생긴다 이런 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은행도 NCS를 적용시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걸림돌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기회고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기업을 쉽게 가는 친구들은요. 그냥 수능머리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수추가 되는 케이스인지 안 되는 케이스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코레일 지원을 많이 권해요. 코레일 저 별로 권하는 공기업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 문이과 다 공통되는 얘기야. 그거를 문제집을 내가 한두 권 정도는 풀고 그냥 보면 안 되고 풀고 시험을 봐서 성적표가 나오니까 서류는 적부라서 다 붙는다고. 이상한 것만 안 적으면. 붙고 나서 시험 보고 의사결정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기업이 나에게 보인다. 그러면은 뭐야? 그거 관련된 자격증 한국사나 커마를 따가지고 이공계는 기사를 따가지고 거기에 도전하는 플랜을 짤 수 있죠. 자, 그런데 기사라는 건 공대생들이 따는 전기기사나 화공기사는 이미 요걸 취득해가지고 20년 상반기를 바라보기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의사결정 내리니까 오른쪽 다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라고 하면 반도체나 이런 넥스트 메커니즘 그러니까 지금 차세대 물론 원래 기존 산업도 많지만 기회가 있거나 그 다음에 확장성을 갖고 있는 산업에 가야 여러분들한테 좋으니까 그럼 세 가지 진로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라는 거죠. 주로 이제 전화기라든가 소프트웨어 전공했던 친구들은 여기 있는 위아래 다리를 함께 볼 거고요. 바이오 전공했던 친구들은 여기도 이제 볼 거고 상공과 친구도 이거 함께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산업에 가기 위해서 나한테 무슨 도전이 필요하냐. 여기서 사실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압도적으로 반도체인데 내가 만약에 기계나 화공을 전공했는데 PT 면접에 8대 제조 공정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는 원익 가서도 물어볼 거고 주성 가서도 물어볼 거고 장비 기업 다 물어볼 거야. 왜 내가 전공이 기계니까? 왜 내가 전공이 화공이니까.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브릿지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PT 면접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반도체 공정교육 받는 거 저는 찬성. 그런데 나는 그걸 이미 받았다는 건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보다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석사고 여기를 쓸 때도 회로 설계로 간다라고 하면 반도체 공정교육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이미 제로나 전자전공이라고 해서 그런 교육을 이미 받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죠. 그런데 내가 바이오에 가야 돼.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내가 지금 학점을 어느 정도 다 만들었고 이제 바꿀 수도 없어. 그러면 GMP 관련된 교육과정 받는 건 저는 찬성이라고 봐요. 시간도 짧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가게 되면 영어 관련된 면접을 많이 보니까 내가 지금 IM3에서 IH 올라가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IM3인데 IH하고 7이 보이는 전화기야. 그러면은 내가 어학을 한 등급 올라가게 되면 삼성은 큰 의미가 없지만 삼성도 사실 의미가 좀 있고 외산 장비 기업이라든가 여기 들어오는 컨티넨탈 같은 외국계 기업에 도전할 때 어드밴테이지가 생기니까 어학 높이는 건 가능히 하죠. 그 다음 이제 문과야. 그 공기업은 내가 갈지 안 갈지 의사결정했어.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나 NCS에 잘 못 풀어.
그래서 이제 문과들의 기회가지는 여성 취향이 많은 은행을 가야 되는데 내가 경영 지식이라든가 경제 지식이 없다. 그러면 경제신문 보는 거고 단기간에 취득이 가능한 금융자격증 쉬운 거 있거든. 그 정도 찾는 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내가 영업에 집중해가지고 국내학의회를 썼는데 이번 시즌에 저 어학이 지금 내가 IM밖에 안 돼. 문과인데. 그런데 전공이 내가 무역이야. 그래서 내수만 썼어. 근데 저 다음 시즌에는 내가 뭐 상사까지는 못 가지만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거나 현대자동차의 공급하는 그런 제조기업들의 B2B 영업에 도전한다. 라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걸 IH로 옮기거나 그 다음에 기타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되는 무역 단기교육 과정을 받는 거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게 다 완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난 시즌에 재경만 썼어. 재무회계만. 그런데 지금 재무회계라는 부분은 은행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원체 스텝 직구는 보통 한 명, 두 명 뽑는 게 요즘 대세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면 그때는 전략을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이 다리의 튼튼함이라고 보면 이 공기업은 튼튼한데 이건 개인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쪽 포지션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 내가 맞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들한테 제일 중요한 굵직한 다리는 반도체 다리고 문과들에게 제일 튼튼한 다리는 사실 은행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취업 적정 라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향이 맞아야 돼. 그냥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알바할 때 알바할 때 사장님에게 칭찬 좀 받는 타입이다. 일 좀 한다고. 그런 친구들은 가서 잘해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고객응대는 안 된다. 그러면 가시면 안 돼요. 그 친구들한테 카드 팔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의사결정 하셔야 되고 다리가 제일 무서운 데가 여기죠. 이건 다리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냥 외줄타기예요. 한 명, 두 명 뽑아요. 그나마 다리가 있는 데가 여기 영업다리예요. 산업은 뭐야? 온 동네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특화되어 있는 문과가 어떤 산업에 가는 친구들은 특수한 오리루키들의 이야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장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래서 우선은 그런 공기업과 은행과 반도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요.